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금리 인상을 일축한 파월 의장.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아닌 완전 고용을 걱정할 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재정이 많이 풀렸죠. 재정이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런데 그러한 금리 인상 우려를 완전히 일축시켜버린 제롬 파월입니다. 자, 이야기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시장의 금리 인상 우려를 완전히 일축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 말하자면 물가 상승이 아닌 고용을 걱정할 때라고 지금 강조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굉장히 심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안 시키겠다. 금리 인상을 시켜버리면 돈줄이 쫙 말라버리거든요. 돈줄이 은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마르고 돈이 마르게 되면 다시 그 경제가 안정이 되는 것은 있는데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을 한 것이죠. 현재 코로나 백신의 배포, 곳곳에서 나타나는 경기 회복 조짐, 그리고 유가 급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추진 등 인플레이션의 지금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을 부를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지금 연준에서 특히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지금 못을 박아버린 것이죠. 지금 현재 10일 날 뉴욕 경제클럽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이같이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부양책의 지지를 지금 나타내면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일축시켜버린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 분명히 일어납니다. 인플레이션 일어나고 이것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시장의 달러화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가거든요. 달러화 가치가 떨어져 간다는 것은 현물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현물 가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가능성을 일축시켰죠. 즉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지금 저금리 유지를 계속하겠다. 예, 버냉키 의장처럼 저금리 유지를 계속하고 자산 매입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지금 얘기했다는 거죠.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말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지금은 완전 고용에 대해서 집중할 때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로이터와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코로나 팬데믹 충격에 따른 고용 한파를 녹이기 위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과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좀 웃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웃긴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 막판에 이것에 대해서 못하겠다고 버텼던 사람이 제롬 파월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는 미국의 완전 고용이 다시 달성되기 위해서 사회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미국인들, 특히 무엇보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일자리에서 쫓겨난 여성, 유색인종 등 소수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월은 일자리를 잃었거나 앞으로 잃을 가능성이 높은 이들의 규모를 감안을 할 때 최대 규모의 고용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부양기조의 통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해서 제가 색깔을 지금 바꿔버렸는데요. 부양기조의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돈을 말하자면 더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노동시장이 아직도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언급을 했죠. 저임금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만큼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수능적인 통화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 수능적인 통화정책이라는 거죠. 지금 원하는 만큼 계속적으로 통화량을 늘려가겠다라는 이러한 기조예요. 지금 바이든 정부가 돈을 퍼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잖아요. 그것의 압박 형태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파월 의장의 발언은 한동안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테이퍼링, 채권 매입 축소를 나서지 않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유동성은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것이죠. 특히 파월은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실업사태의 장기화는 시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경제 생산력도 잠식한다라고 하면서 이 같은 부정적 영향을 되돌리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유동성의 공급은 아주 긴 시간 동안 할 예정이고 금리는 그동안 안 올리겠다라는 측면까지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통화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주문했는데 이게 뭐느냐? 돈을 투입해달라는 거죠. 예, 그는 정부와 민간 영역이 힘을 합쳐서 공헌해야 된다라고 지금 지적을 했는데 즉 수레바퀴처럼 정부와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어느 한 곳도 삐끗함이 없이 협력해야 함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통을 받는 노동자와 가정은 도움이 필요하고 수많은 소규모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추가 부양책, 여기서 방점을 찍는 것은 추가 부양책입니다. 지금 조 바이든 정부가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일부 공화당, 거의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보이지 않았어요.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의하면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제로금리 유지 결정 후에 기자회견 때와의 언급이 일맥상통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때 당시에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을 하면서 실업자들이 최대한 빨리 일자리를 찾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어요. 또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차단을 했는데 그는 급격하거나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기대하지 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냐라는 것이죠. 그는 인플레이션 없이 임금과 고용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과거 실업률이 하락 시 FED가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했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게 되면 자금 경색이 벌어지면 그만큼 돈의 씀씀이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금 경색을 없이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된다? 금리 인상은 할 수 없다. 금리 인상을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회사들이 돈을 빌리려고 하면 금리 인상이 되면 회사들이 빌리는 돈의 값어치가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회사 자체적으로 돈을 갚아가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은행을 배부르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어렵죠. 미국이 완전 고용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갈 길이 멀다라는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5조 달러가 넘는 돈을 경제에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고용 회복은 더딘 상황입니다. 전날 미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노동 수요를 나타내는 구인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657만 2천명에서 665만 7만 4천명으로 지금 늘었어요. 예, 657만 2천명에서 665만 명으로 7만 4천명이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인 자체가 늘었다라는 거죠. 덕분에 구인율은 지난해 11월달 4.4%에서 12월달 4.5%로 지금 높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감원은 24만 3천 명이 줄어 지난해 말에 181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감소율이 줄었다. 그래서 감원율은 지난해 11월달 1.4%에서 12월달 1.3%로 줄었다. 감원율이 줄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지금 미국 내 구인율도 높아지고 감원율도 감소를 했지만 여전히 완전 고용으로 가려면 멀었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미국 경제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리디아 부스르는 최근 고용 동향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단기 전망이 여전히 코로나 3차 확산 속에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어요. 하방으로 기울어졌다라는 그런 측면은 어떠냐면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이코노미스트들 대부분이 미국 노동시장이 2023년까지입니다. 2023년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이전 수준, 말하자면 2020년 초반기 수준으로도 못 돌아간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만큼 현재 경기가 많이 어렵다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미국 내 실업자 수는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도 벌써 900만 명이 더 많은 숫자입니다. 실업자 수가 그만큼 많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900만 명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 상황이 그리고 가족 상황이 어렵다, 가족 경제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부양안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힘을 싣고 있습니다. 파월의 이번 발언은 최근 제닛 앨런 재무장관의 발언과 함께 의회에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키라는 압박이 될 전망이라고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완전 고용을 해야 되니 돈을 풀어주세요라는 것이죠. LPL 파이낸스의 선임 시장 전략가인 라이언 디트릭은 연준은 사실상 의회와 민간 부분의 더딘 고용 회복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에 나서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달 초만 해도 소규모 경기 부양안을 내놓은 공화당 중도파와 협상할 것처럼 보였던 바이든은 대규모 부양안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점차적으로 주변에서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대규모 부양안을 한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처방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빛으로 남기 때문에 결코 이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지만 어쨌든 경기 부양안을 밀어붙이고 있고 안 되면 의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봐도 어쩌면 이 방안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나온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9일에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 겸 최고 경영자 CEO를 비롯해서 재계 지도자들은 백악관으로 불러 모아 부양한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어요. 말하자면 은행 너희들도 금융권들도 우리 부양안에 지지해줘 라고 읍소를 한 것이죠. 연준 의장인 파월의 이날 발언도 바이든 대규모 경기 부양 추진에 힘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은 지금 현재 우리가 팬데믹 이전 수준의 완전 고용 노동시장에 접근하려면 먼 길을 가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점이 이런 말의 배경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의 반응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의 이날 발언 이후에 국채금리가 약세를 보였어요. 왜냐하면 국채라는 것은 채권이죠. 채권은 이윤을 먹고 삽니다. 말하자면 기준금리를 먹고 사는데 기준금리가 안 오른다? 라고 하면 국채금리는 당연히 오를 기미가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국채금리의 약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날 대비 0.033%포인트 하락한 1.124%포인트를 기록했다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이날 발표된 1월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0%에 그친 것도 채권 금리를 끌어내린 요인이 된다고 지금 풀이하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은 현재 소비자 물가가 어느 정도는 상승이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상승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0%대라는 것은 지금 물건의 매기가 별로 없다라는 그런 측면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제롬 파웰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지금 한 발언이 지금 파장이 우리나라까지도 몰려올 수 있어요.
이 우리나라까지도 몰려올 수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인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올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줄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미칠 것인지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